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산 방위 장비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고위 관료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무기 목록을 선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투기와 탄약 등 미국산 주요 방위 물자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방력 강화를 넘어 미국과의 경제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자국 수출품에 대해 예고한 32% 고율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등 고위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상무장관, 무역대표, 국무장관과 연쇄회담을 진행하며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중 100억 달러는 에너지 수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흑자 축소와 관세 회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무역 적자는 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한편 스리 무랴니 재무장관은 이달 초 휴대전화, 노트북 등 일부 품목의 수입세를 2.5%에서 0.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철강 및 의료기기 등은 현재 5에서 10%인 관세를 0에서 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장관급 2+2 대화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중국 측 왕이 외교부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어떤 형태의 일방주의에도 반대한다며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하고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합의했으며 소국경 범죄 단속과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양국은 해양안보와 전략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인도네시아산 상품 수입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상호 무역 및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32%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을 최대 19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미국과의 외교 통상 협상에도 전략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올해의 국민영웅 후보로 올린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하르토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장인이자 32년간 권위주의 정권을 이끌었던 인물로 현재 사회부에서 심사 중인 국민영웅 후보 10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수하르토의 지명에는 철학적, 법적, 사회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수하르토가 독재와 부패, 인권 탄압을 주도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 역시 국가가 그의 공적만을 근거로 영웅칭호를 부여한다면 이는 과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면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하르토는 생전까지 어떤 범죄 혐의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는 그가 민주주의 후퇴와 정경유착,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협의회가 부패 관련 법령에서 수하르토의 이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번 지명 시도가 또다시 그의 과오를 덮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는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적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후보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과거 수하르토를 국민영웅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전력이 있어 향후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의 2단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산타라 수도청은 공사 착공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곧 입찰 절차와 사업 이관, 공사 실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수키 신수도청장은 누산타라 개발은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해당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 예산의 일시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입장입니다. 공공사업부 장관은 이번 예산 동결이 누산타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며 정치적 예산 조정 과정의 일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누산타라 핵심 구역인 트리프라자 축과 입법 사법기관 구역의 개발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1월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과 새로운 국부펀드 설립 등 우선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부처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국회는 누산타라 수도 건설 예산 증액을 승인했습니다. 누산타라 수도청의 최종 예산은 약 5.15조 루피아로 조정됐으며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4조 루피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28에서 29일 이틀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절단은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하나, HD현대, KB금융지주 등 주요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어 신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및 상호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산업 등 차세대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절단은 28일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양국 기업인 및 정부 인사들과 주요 산업별 협력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투자부, 산업부 장관들과도 연쇄 회동을 진행합니다. 한편 단장을 맡은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은 유통 석유화학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활발히 진출해 있으며 롯데마트는 현재 48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찔레곤시의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 중으로 올해 상업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경기도는 자카르타의 경기 비즈니스 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개소는 기존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센터를 오프라인 허브로 확대한 것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 구축의 일환입니다. 자카르타 경기 비즈니스 센터는 인도네시아 경제 중심지인 수디르만 지역에 위치해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법률, 금융, 자문 및 시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줄일 계획입니다. 개소식 당일에는 3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할랄, 비폼, S&I 관련 실무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자카르타 상공회의소와 행정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건설업협회와도 마케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유망 바이어 발굴과 물류 통관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도내 기업의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글로벌 GBC 거점을 총 25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개소된 밴쿠버, 두바이,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하반기에도 바르샤바, 댈러스, 산티아고 등에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